혹시 오늘도 혼자서 점심을 드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 분의 어르신이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의 기록입니다. 외로움에 지쳐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하던 분들이 어떻게 다시 웃음을 되찾았는지 그 특별한 장소의 비밀을 함께 들어보시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34%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사례, 70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누구랑 말할까 생각부터 해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그날 나누는 유일한 대화인 날도 많거든요. 혹시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어드는 이 상황이 낯설지 않으시죠? 김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TV만 벗삼아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받은 전단지 하나가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음 편의점. 당신의 감정을 들어드립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다고 해요. 편의점에서 마음을 파나? 뭔가 상술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무료 체험이라는 글 귀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73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상황도 비슷했어요. 퇴직 후 5년간 집에만 있으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아내랑 살지만 대화할 게 없어졌어요. 아침에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으면 글쎄 이게 전부예요. 오후에 어디 갔다 와? 라고 하면 그냥 돌아다녔어 이게 끝이고요. 박 할아버지의 아내 정미영 할머니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TV만 보니까 저도 답답하고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자고 하면 뭐하러? 라고 해요. 친구들과 만나자고 하면 너만 가라고 하고요. 세 번째 사례는 68세 이정희 할머니예요. 이분은 조금 다른 상황이었어요. 자녀 3명이 모두 결혼해서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들, 딸들이 효자, 효녀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하고 명절 때는 모여서 밥도 같이 먹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매일매일이 너무 길어요. 이정희 할머니는 특히 저녁 시간이 힘들었다고 해요. 저녁 6시쯤 되면 온 세상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되고요. 서로 다른 상황의 세 분이 모두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음 편의점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처음 마음 편의점을 찾은 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목요일 오후였어요.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근처 평범한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그곳.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라벤더 향이 반겨줬답니다. 일반 편의점과 달리 진열대에는 과자나 음료 대신 감정카드와 마음 처방전이 놓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마음을 가져오셨나요? 상담사 선생님의 첫 인사였어요. 김 할머니는 처음엔 당황했다고 해요. 마음을 가져왔다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냥 외로워서 왔어요. 외로움이시군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사는 김 할머니를 감정 코너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50여 가지 감정 카드가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파란색 카드들에는 슬픔, 고독, 그리움 같은 감정이, 노란색 카드에는 기쁨, 희망,
설렘 같은 감정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의 마음을 3장만 골라보세요. 김할머니가 고른 카드는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놀랍게도 기대였어요. 기대라니 본인도 모르게 뽑은 카드였다고 하네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일주일 후에 마음 편의점을 찾았어요. 아내의 권유였다고 해요. 처음엔 남자가 그런 곳에 뭐하러 가냐고 했는데 아내가 한 번만 가봐라고 하더라고요. 박 할아버지가 고른 감정 카드는 무력감, 답답함, 그리움이었어요. 특히 그리움 카드를 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장 다닐 때가 그립더라고요. 바쁘긴 했지만 목표가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요. 이정희 할머니는 두 분보다 조금 늦게 마음 편의점을 알게 됐어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김순자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게 계기였죠. 그 할머니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마음 편의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정희 할머니가 고른 감정 카드는 공허함, 불안, 호기심이었어요. 호기심이라는 카드를 뽑고 보니 나한테 아직 궁금한 게 있구나 싶었어요. 마음 편의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감정 일기 쓰기 코너였어요. 예쁜 편지지에 오늘의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시간이었죠.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적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내 감정을 말할 사람이 없어졌다. 기쁜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만 삼키고 있었다. 오늘 이렇게 적고 나니 가슴이 좀 시원해진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일기는 조금 달랐어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40년간 회사원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다. 아내는 이해해 주려고 하지만 나 자신도 내가 답답하다. 이정희 할머니는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자녀들한테 외롭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미안해할 것 같아서. 그런데 외로운 게 사실이다. 이 외로움을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마음 음악 코너였어요. 헤드폰을 끼고 자신의 감정에 맞는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는 시간이었죠. 김할머니는 박인희의 세상 끝날까지는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음악을 들으며 우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박 할아버지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선택했어요. 젊을 때 즐겨 듣던 노래예요. 듣고 있으니 그때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이정희 할머니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자주 흥얼거리시던 노래예요. 들으면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젊었던 시절도 생각나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음 대화 코너였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세 분이 처음 함께 대화를 나눈 날, 김순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남편 잃고 3년째인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특히 저녁에 드라마 보다가 재밌는 장면이 나오면 여보 이것 좀 봐 하고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저는 아내가 있어도 대화가 없어서 외로워요. 퇴직하고 나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내한테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정희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녀들이 있지만 매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너무 길어요. 특히 오후 3시쯤부터 저녁 6시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상담사가 이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외로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외로운 것, 목표나 할 일이 없어서 느끼는 공허함까지.
각각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요. 이 말을 듣고 세 분 모두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김순자 할머니는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마음 편의점을 찾았어요. 거기 가면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2주째 되던 날 세 분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마음 편의점에서 만난 이웃분들과 함께 마음 친구 모임을 만들게 된 거예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제안했어요. 우리끼리 톡방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면 어떨까요? 이정희 할머니가 즉석에서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70 넘어서 새 친구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달 후 세 분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친구들과 나눌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어요. 외출할 일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거울을 보며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돼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크게 달라졌어요. 집에서 아내랑 대화가 늘어났어요. 마음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새로 사귄 친구들 얘기도 하고요. 아내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희 할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자녀들한테 먼저 연락해요. 엄마가 요즘 이런 활동하고 있다고 자랑도 하고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외롭다는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마음 편의점 같은 프로그램은 전국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마음 돌봄 센터를 각 구마다 운영하고 있고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도시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센터를 찾아보세요. 대부분 무료이거나 월 1만 원 이하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상담사와의 1대1 대화, 그룹 활동,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전화 상담 서비스도 있어요. 생명의 전화 1588-9191, 서울시 어르신 마음 돌봄 전화 1577-1366으로 언제든 연결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마음 편의점을 다녀간 분들의 후기를 더 들어볼까요? 72세 최명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창피했어요. 나이 들어서 상담받는다고 하니까. 하지만 가보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75세 한광수 할아버지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셨어요. 저는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외로우니까 술로 달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 편의점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는 술 대신 친구들과 차 마시러 가요. 67세 윤수경 할머니는 특별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저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 편의점에서 활동하면서 점점 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요. 마음이 밝아지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얼마 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여전히 적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조차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됐어요. 어젯밤에 또 남편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털어놓으면 친구들이 나도 그래 하면서 공감해줘요. 그러면 외로움도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가끔 무력감이 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끙끙 앓지는 않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때로는 봉사활동도 해요. 바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이정희 할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하네요. 이제는 제가 다른 외로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음 편의점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해드리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외로움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혼자 고립될 필요는 없어요. 용기를 내어 한 걸음만 나서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줄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거나 마음 편의점 같은 곳을 이용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